입차식 데이터 결합과 분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 분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선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물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셋을 여러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합을 했었다면, 역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주어진 데이터가 너무나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서브셋을 만들어서 원하는 조건으로 좀 잘라낸 다음에, 어차피 분석 모델에 들어갈 이 변수들이 한꺼번에 100개, 200개를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부분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심플하게 속도감 있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지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역으로, 역발상으로 좀 심플한 데이터셋으로 가볍게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패턴이 나와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서브셋 관련해서 뭐 대괄호 방식이라든가 또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적절한 조건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들을 배우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그 데이터 분할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특정 컬럼이 변수 항목이 범주형인 경우에 범주 자체가 몇 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쉽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분할용 데이터셋을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 샘플링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직접 만들어내는 방법들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좀 잘 하시려면요, 항상 주어진 데이터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 목적에 맞는 가상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약간 특정 변수의 값이 범위 구간을 좀 넓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뭐 좁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범주 항목 같은 경우는 항목을 늘렸다가 줄였다 해본다거나, 이런 시도를 통해서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입수가 된다면 이런 패턴도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분석을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맛에 맞는 데이터가 이게 입수가 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직접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분할용 데이터셋을 직접 하나 좀 가볍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드는요, set seed라는 이런 기능 함수가 있는데요. set seed라는 것은 어떤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 랜덤 시드 넘버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려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바이어스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안 되겠죠. 물론 여건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때는 또 그런 경우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무작위로 어떤 랜덤 샘플링 같은 작업을 주어진 어떠한 조건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시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실 때는, 그때마다 우리가 무작위성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그 다음 할 때마다, 또 내가 할 때하고 우리 친구들이 할 때, 우리 프로젝트 팀원들이 할 때마다 이 추출한 결과, 무작위로 뭘 만들어낸 결과가 상이하면 항상 할 때마다 분석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랜덤 시드 넘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그 1, 2, 3이라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1, 2, 3이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set seed 괄호 안에 1, 2, 3이라고 실행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어떤 무작위 작업은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에 있는 걸 제가 실행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도 결과가 무작위성이면 언제는 7이 나왔다가 그 다음 날은 뭐 10이 나왔다가 그때 좀 달라야 되잖아요. 무작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동일한 그 무작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set seed 넘버를 적절한 이 숫자 이름을 좀 붙여주시면 됩니다. set.seed 0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1번 쓰셔도 되고 1, 2, 3, 4 쓰셔도 되고요. 뭐 365라고 좀 큰 숫자를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무튼 그 메모리상에 이미 그 난수표라고 해서 이 번호마다 이렇게
난수표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난수표에 있는 어떤 그 숫자라는 게 결국에 인덱스 번호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수만큼 무작위로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seed number를 하나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요 구문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구문에서 이렇게 샘플이라는 함수로 무작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하실 내용도 동일하게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러시면 set seed 1, 2,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실행을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124라고 하면 124번 난수표를 토대로 다른 이제 방향, 다른 흐름으로 또 추출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전에 했었던 그 자료를 좀 불러낼 때 set seed number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개 정도 샘플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2개 정도. 그래서 이 앞쪽에 미리 이렇게 넘버 같은 걸 좀 준비해 놓으시면은 내가 한 10개 정도 생성해봐서 분석했다가 좀 괜찮으면 한 20개, 한 100개도 무작위 생성해봤다가 1000개,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건을 고려해서 생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임시 변수 스몰 n에 10이라는 이런 숫자를 좀 집어넣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른쪽에 그 캡처된 그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내부 구조, str을 보시거나, 그 출력된 결과를 좀 보시게 되면은 id부터 젠더, 그리고 소속 그룹,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expense, 사용 비용,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 해당 그 관광객 고객이 관련된 이런 변수들을 무작위로 12개 정도, 변수는 6개, 관찰치를 12개 정도 이렇게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C 함수 안에 뭐 이를테면 뭐 젠더 한 다음에 화살표 쓰시고요. 이렇게 젠더라고 하시고, 요 C 함수 안에 여기 있는 그대로 뭐 2, 1, 또 1, 2,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직접 키인을 하셔서 실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뭐 10명, 20명일 때는 간단히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내가 100명을 만들어야 된다, 1000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는 힘들겠죠. 계속 그걸 키인을 하셔야 되면 또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샘플링 기법을 좀 하시게 되면 아주 손쉽고 간결한 코드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변수 개수, 레코드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젠더 변수에 이렇게 샘플이라는 기능 함수를 실행을 하는 장면인데요. 샘플 함수가 바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서 필요로 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능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요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젠더 변수 지금 보고 있는데요. C 괄호 열고 닫고 F하고 M이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F, 남성은 M, female, male 그래서 두 가지 변수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고, 요거를 그 다음에 콤마 n이 왔지 않습니까? 12개 정도 무작위로 추출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 뽑았다가 남자 뽑았다가 남자 뽑았다가 여성 뽑았다가 이런 식으로 문자열 F하고 M이라는 그 문자열을, 영어 소문자를 12개 정도 무작위로 추출해달라 이런 뜻이죠. 지금 요 의미 자체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replace 옵션이 tru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는 2개인데 F하고 M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할 데이터는 12개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건 2개인데 12개를 만들어내려면 이건 도깨비 방광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하는 게 바로 replace 옵션입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한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eplace를 true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2개, F하고 M이라는 2개 요소에서 12번 정도 무작위 추출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균형감을 맞추려고 합니다만 어느 한쪽에 좀 데이터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따 추출된 결과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요 그룹, 해당 고객이 어디에 이렇게 소속된 그룹인지 유럽하고 아시아 퍼시픽, 예,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래서 동남아 세 개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지금은 요거 예,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 퍼시픽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는 요 세 개의 문자열을 준비했는데 요 문자열이 왜 REP라는 함수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REP. 이게 repeat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셋을 지정된 요 숫자만큼 반복해서 얘도 생성해주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얘도 잘 보시면은 유럽하고 아시아 퍼시픽하고 동남아시아라는 문자열, 대문자를 4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EU도 4개, AP도 4개, SEA도 4개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EU, AP, SEA, 그리고 SEA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복을 이렇게 4개씩 해줘요.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직업 반복이 되겠고요. 그 데이터에서 12개를 이제 무작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을 뽑았다가 아시아 퍼시픽 뽑았다가 다시 유럽 뽑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마 무작위성을 떼야 되니까 그 유럽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이런 건 아니죠. 예, 아시아 퍼시픽 뽑았다가 유럽 뽑았다가 또 동남아시아 뽑았다가 뭐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무작위성을 유지해서 예, 준비되어 있는 게 12개니까요. 예, 이 12개를 추출할 때 이번엔 복원 추출할 필요 없죠. 리플레이스 옵션을 그래서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할 때 대상 개수가 적으면 복원 추출해서 좀 늘려야 되고요. 그렇죠? 늘려야 되고 충분히 우리가 추출할 대상이 필요한 개수보다 뭐 같거나 많이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복원 추출해서 샘플이 이제 복원 추출한다는 건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차례 추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중복성을 좀. 근데 이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성별 같은 경우는 F하고 M이라는 걸 이제 여러 명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원 추출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ge란 변수에 나이를 18살부터요. 35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12명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달라. 자, 이번에는 나이대도 충분히 있죠. 18살부터 35살까지니까 뭐 한 20-30명 정도 데이터, 한 27명 정도 데이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리플레이스 옵션을 true라고 했죠. 이러셔도 되죠. 18살을 뭐 2번 정도 더 추출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expense하고 overall 쪽에 보시면은 random normalization의 약자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run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rm이라는 함수는 평균이 1000이고 1000을 중심으로 한 15 정도 편차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 expense 지출 금액이거든요. 여행 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비용을 쓰고 갔는지 얘기인데 평균 1000을 중심으로 한 15 정도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 그렇다고 꼭 15 정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배 정도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여기 expense 보시면은 984에서 1019까지 이 정도 범위 이렇게 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랄 변수, 라운드 함수 써가지고 소수 자리를 첫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norm이라는 함수는 실수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수 자리가 있는 데이터. runif는 여기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0부터 5 사이에 12개 정도 만들어 달라는 함수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자, 따로따로 이렇게 무작위로 만든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틀 구조 속에 묶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분할을 해보죠. 자, 지금 요 젠더 변수 가지고 한번 분할할 텐데요. 그래서 여성용 요 데이터와 남성용 관광객들을 별도로 좀 분할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셋을 좀 분할해달라, 분리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df라는 이름으로 지금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달러 젠더라는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젠더, 그 내용을 보면 여성을 스몰 f로, 남성을 스몰 m이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결국에 이 기능함수의 실행 결과를 이제 저장해 놨고, 실제 출력을 한번 했고요. str 함수로 df 언더바 젠더라는 젠더 변수를 기준으로 분리한 거다, 이런 뜻으로 객체명을 좀 만들었는데, 실제 내부 구조를 보시거나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달러 f와 달러 m이 있죠. 어떤 객체 안에 달러 땡땡땡이라는 게 들어있으면은 개별적인 리스트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 단위로 더블 대괄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첫 번째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리스트 요소이기 때문에 더블 대괄호 1번, 또 더블 대괄호 2번으로 이렇게 아래서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추출할 때 달러 m도 괜찮고, 아니면 대괄호 1번, 이렇게 인덱싱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실제 str 내부 구조 정보를 출력해 봤을 때도요, 리스트 형식이라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다만 그 안에 첫 번째 리스트 요소가 달러 f라는 친구가 있다. 두 번째가 달러 m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안에 리스트 항목의 세부 요소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분리할 때 물리적으로 아예 독자적으로 따로 이렇게 어떤 객체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객체 안에 달러 땡땡땡이라는 이러한 리스트 항목 요소로서 분리가 돼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그거를 인덱싱하면 되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데이터만 한번 분리하시려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f 언더바 젠더가 이 통째로 달러 f와 달러 m에 성별 데이터들이 같이 들어있는 지금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성 데이터만 추출하려면 요 이름이 있으니까요, 달러 f라는 걸로 df 언더바 젠더, 그 다음에 달러 f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달러 f가 첫 번째에 있는 리스트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코드처럼 더블 대괄호 1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성 데이터셋만 좀 아래쪽에 캡처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때 이제 요거에 대한 내부 구조를 보면 더 이상 리스트는 아니죠. 독자적으로 달러 f에 들어있던 달러 f라는 리스트 항목, 대괄호 1번에 들어있는 리스트 항목이었던 그 내용을 df 언더바 female로 받아왔고,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요, 실제 df 언더바 female은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내용이네요, 나름대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여성하고 남성이라는 젠더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제대로 여성 것만 제대로 분리가 정말 됐나? df 언더바 female 쪽에 이걸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df 언더바 female이라는 데이터셋에 달러 젠더, 젠더 변수를 한번 빈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F는 6명이 있는데 M은 1명도 없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인 df 라는 데이터셋에서 젠더를 기준으로 분할을 했고요. df 언더바 젠더, 그 중에서도 여성용 데이터셋만 별도로 분리 추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젠더 변수를 이렇게 테이블 함수로 여성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빈도 분석을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남성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요, 중간중간에 내가 연산한 그 내용이 원하는 결과가 됐는지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 가시면서, 체크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작업을 하면 그 결과를 항상 우리는 대부분 메모리상에 임시 객체에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저장된 내용을 가볍게 출력을 좀 해보시면서 헤드라든가 테일, 또 여건에 따라서 일단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나는 작업을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다, 이러시면 중간에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최종 시점까지는 전부 다 그 데이터가 일종의 노이즈죠, 노이즈. 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그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때는 너무 그때그때마다 확인해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일정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 단위 태스크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는 그 내용 자체를 어느 객체에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동일한 작업을 이렇게 거쳐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실제 그 내용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좀 보시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재결합을 한번 해보죠. 자, 여성 데이터와 남성 셋이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화면 제약상 여성 데이터셋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성 데이터셋도 달러 F가 아니라 M이라는 이름으로 또 두 번째 있기 때문에 더블 대괄호 2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덱싱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 추출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다시 원복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셋이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 뭐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 따로따로 조사가 됐다. 이런 경우에 합쳐야 될 거잖아요. 원셋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결합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 바인딩이나 또 집합연산, 뭐 다양한 또 조인 방법을 통해서 합치셔도 되는데 이 스플릿 함수에 대비되는 언스플릿 함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df 언더바 젠더 쪽을 보면은 리스트 객체로 젠더 변수를 기준으로 $F와 $M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젠더로 합쳐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df 언더바 젠더의 내용이 한쪽에 맨 첫 번째 $F에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고요. 여성용. 그 아래쪽에 이제 M이라는 이름으로 또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언스플릿이라는 기능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의 데이터수로 리스트 객체로 분리됐던 내용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 원셋으로 다시 합치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df 언더바 이제 re라는 걸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재환원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 rbind로 합쳐도 되겠죠? 이 두 가지 데이터 모두 변수명이 일치하고 개수도 맞고요. 다만 이제 레코드 내용은 좀 상관이 없죠. rbin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rbind 위아래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df binding이라는 객체 안에 저장을 좀 했고요. 해당되는 이제 내용 다시 원래대로 여성 6명, 남성 6명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각각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re라는 거 하고요. rbind 함수 써서 결합했던 df 언더바 binding 요걸 한번 대상으로 젠더 변수의 개수를 확인해 봤는데 여성 6명, 남성 6명 원래 이 데이터를 무작위로 만들었을 때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셋을 교차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한마디로 이제 변수를 두 개를 가지고 고려한다 이거죠. 고려를 한다. 그래서 성별 가지고 아까 분리를 해봤다면 원본 데이터 안에 지역 그룹도 있으니 남자는 F, 남성은 메일 M, 여성은 피메일 F가 있고 또 지역도 AP, 아시아 퍼시픽, 또 EU, 유럽, SEA,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고 해서 동남아시아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두 가지 변수를 같이 결합해서 요 스플릿 함수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하겠다. 젠더 변수하고 그룹 변수를 같이 투입해서 성별 2개, 지역이 3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에서 6개의 이제 서브셋이 이렇게 메모리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이면서 아시아 퍼시픽, 남성이면서 아시아 퍼시픽, 여성이면서 유럽, 남성이면서 유럽, 또 여성이면서 동남아시아, 남성이면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이터셋을 이 젠더 언더바 그리고 그룹의 약자로요. df 언더바 젠더 언더바 gr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 이름으로 구분 인덱싱이 가능하고요. 또 아래서는 이렇게 이름이 이제 있을 땐 요 이름으로 인덱싱 하시면 되고,
직관적이니까요. 이름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면 순서대로 내가 3이라고 하면 요 여성이면서 유럽 쪽에 거주를 해서 우리나라 왔던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만 따로 추출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트 내용에서 일부 요소를 추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더블 대괄호, 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 추출하려면 $f.eu 아니면 대괄호, 다괄호, 더블 대괄호 쓰실 때는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컬럼 이름에. 아니면 그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요. 해당 위치에 어떠한 그 위치 번호, 이걸 좀 가리키시면은 6번째에 리스트 항목을 가져달라.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친구입니다. 남성이면서 동남아시아 사는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해올 수가 있고요. 재결합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 unsplit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요 두 개 변수로 쪼갰으니까 그거를 리스트 함수에 넣어서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요 젠더 변수하고 그룹 변수로 나눠졌던 것을 원래대로 다시 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다시 결합된 거를 분리하고 분리된 걸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